안녕하세요. 모두가 알다시피 HLB는 OS가 약하고 PFS는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OS가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OS가 약한데도 승인을 받은 이제 치료제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비마라는 그 약에 대한 존재를 아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렌비마의 경우 이제 OS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렌비마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HLB와 다른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들에서 여기 앞까지 다 살펴봤고, 그다음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습니다. 비열등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렌비마는 비열등성이라는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간암 1차 치료에서 소라페닙 대비 OS가 비열등성이 있다로 최초로 입증을 했다는 거고, 기존 치료제 대비는 여기 소라페닙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라페닙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비열등성을 입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등하다, 우등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열등하다는 거는 뭔가가 뒤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 앞에 비가 붙으면은 노라는 의미죠. 아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문장에서도 비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라고 말하고, 뭐 비정상 하면은 정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비열등성은 열등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열등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동등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렌비마는 이제 소라페닙 대비 동등한 수준의 OS를 보이며 임상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그리고 국내에서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HLB는 이거 오늘 기사인데 FDA 리보세란이 허가자료 제출을 했죠. 오늘 24일날 이제 밝혔다고 하고, 기사는 이제 25일날 나왔고요. 미국 식품의약국에 자료를 제출한 거고, 렌비마는 이제 국내에 이제 이런 승인 허가 제출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국내 허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라고 하면 2018년입니다. 그래서 8월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렌비마는 국내, 미국, 유럽에서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리고 현재 HLB는 미국 승인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하면은, 렌비마는 이제 비열등성으로 이제 OS를 전체 생존 기간을 입증을 한 다음에 치료제로 승인을 국내, 미국, 유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이제 여기 해줬는데, 소라페닙 대비 이제 OS의 이제 비열등성, 그리고 이제 PFS랑 ORR은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트 임상 연구 결과에서 이제 OS 중간값을, 이제 미디언 값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렌비마의 경우에는 13.6개월이고요. 소라페닙 같은 경우에는 12.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열등성으로 입증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더 좋긴 하죠. 그러니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입증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렌비마 치료 환자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대략 1개월 정도 더 오래 살았고요.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존 치료제 대비 OS가 유의미하게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아마도 이 중간값이 조금 더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오래 사는 걸로는 우월성은 입증하기 힘들지만 비열등성, 뒤떨어지지 않는다 정도는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생존 기간의 중간값의 경우에도 렌비마는 7.3개월을 이제 기록했고 기존 치료제였던 소라페닙은 3.6개월, 대략 한 3달 정도 렌비마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진행 생존 기간의 경우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무진행은 암이 더 이제 종양이 커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은 이제 암이 종양이 커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암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곧 죽겠죠. 그래서 전체 생존 기간은 이제 더 13.6개월로 대략 이제 진행 생존 기간보다 6개월 정도 많죠. 그러니까 암이 커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생존 기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라페닙 같은 경우에는 암 종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3.6개월 정도를 살고 죽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다 할 때는 P밸류를 쓰는데, 여기에 P밸류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P밸류는 0.05보다 작으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 렌비마의 7.3개월이랑 소라페닙의 3.6개월이 우연으로 벌어진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연하게도 렌비마를 먹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P밸류 통계를 통해서 이게 우연히는 일어나기 힘든 경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객관적 반응률도 소라페닙보다 렌비마가 41%로 이것도 P밸류가 0.05보다 작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들을 보면은 이 숫자들이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중증 이상 반응들은 몇 %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은 렌비마가 더 많네요. 뭐 간선내증도 있고 간부전, 식용감퇴. 그래서 4개인데 소라페닙 투여 환자는 복수랑 복통, 그래서 배에 관련된 문제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비마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렌비마는 간암 치료제고 기존에 소라페닙만이 있었습니다. 1차 치료로 사용하는 게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렌비마도 임상을 통해서 이제 1차 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그 임상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소라페닙과 비교를 했는데 통계는 OS랑 PFS랑 ORR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1차 지표는 OS입니다. 하지만 렌비마는 OS가 소라페닙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하고 뒤떨어지진 않는다 를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열등성으로 OS를 입증을 했고, PFS랑 ORR은 유의한 개선을 이제 확인하면서 임상을 끝냈고, 국내와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OS 지표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승인에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는다 정도만 입증을 해도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렌비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 자료를 본 적은 없었을 텐데 실제로는
OS 중간값이 램비마가 13.6개월로 소라페닙이 12.3개월보다 한 달 정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소라페닙보다 이제 OS가 조금 숫자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표들도 소라페닙보다 훨씬 좋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OS가 안 좋아도 이제 비열등성으로 입증해서 승인한 사례가 있대 라는 말만 들어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